당신은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까? 아니면 거울 보기가 두려웠습니까? 인스타그램을 열었다가 1시간이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초라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청년 3명 중 1명이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1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청년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정신건강 악화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마음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이 진로 불안이라는 점인데 이게 무려 39%를 차지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왜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존감이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회사원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피드에는 동기들의 승진 소식, 해외 법인 발령 소식, 결혼 발표가 쏟아지는데 민수 씨는 아직 대리 직급에서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연애는 1년 전에 끝났고 월급의 절반은 전세 대출 이자로 나갑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게 비단 민수 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2025년에 발표된 청년 삶 실태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청년 개인 평균 소득이 연 2,625만 원인데 평균 부채는 1,637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213만 원이 필요하죠. 계산해 보십시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18만 원 정도인데 생활비가 213만 원이라는 건 거의 빠듯하게 사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부채까지 있으니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불안정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서는 해외여행 가고 명품 가방 사고 맛집 다니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데 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0대, 20대, 30대 청년층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50대 이상 장년층은 오히려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청년들은 SNS에서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과 자신의 가장 초라한 순간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청년들의 SNS 이용률이 89%가 넘는데 이들은 하루 평균 주중에 58분, 주말에는 81분을 SNS에 씁니다.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매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버틸 수가 없죠.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데이터를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SNS 피로감이 더 높고 SNS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향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끊으면 더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악순환인데 자존감이 낮아서 SNS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SNS를 할수록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NS를 하루 10분 이하로 제한한 청년들의 경우 3개월 후 자존감 점수가 평균 23%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대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인데 SNS 사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그룹은 우울감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존감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률을 보면 2025년 11월 기준으로 44.3%인데 이게 19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입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37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취업이 안 되니까 쉬는 청년들이 4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평균 구직 기간이 6개월 반이나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면접에서 떨어지고 서류에서 탈락하면서 자존감이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겁니다. 청년 자살률을 연령별로 보면 30세에서 34세가
10만 명당 28.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대학 졸업하고 5년에서 10년 차가 되면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경력도 쌓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해 청년삼 실태조사에서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이 32.1%였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이 36.1%로 남성보다 7.6%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이 34.1%로 가장 높았고요. 왜 고학력 청년들의 번아웃이 더 심할까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왔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고 연봉도 많이 받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크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거나 원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고립과 은둔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년 중 5.1%가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 은둔 상태인데 이들이 고립된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비율이 32.8%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사람 만나기가 창피하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더 고립되고 고립되니까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울증 유병률도 8.8%로 나타났는데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이유의 38.6%가 비용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치료받을 돈조차 없는 게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입니다. 대학생 수진 씨는 같은 과 친구들이 대기업 인턴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대외 활동을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하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한국 사회는 유독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 세우고 대학 서열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장에서는 연봉과 직급으로 가치를 매기는 구조니까요. 그럼 왜 유독 한국 청년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취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고 몇 년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데 청년 평균 연봉으로는 100년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 비용도 평균 3억 원 가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 기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청년들이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한 번의 실패를 치명적인 낙오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데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대학을 못 가면 평생 낙인이 찍힐 것 같고 첫 직장을 잘못 선택하면 경력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고 도전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사회가 주지 않으니까 자존감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청년들이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고 직장 동료와는 경쟁 관계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죠.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 해도 비용이 부담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할까봐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20대가 10.4%, 30대가 17.1%인데 이게 10년 전보다 3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1인 가구 비율도 지난해 기준 25.8%로 2000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혼자 살면서 관계망이 약해지고 관계망이 약해지니까 정서적 지지를 받을 곳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집니다. 연애를 해도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 관계에서도 거절을 못해서 이용당하기 쉽고 직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게 되죠. 가장 심각한 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고 운동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식으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NS 사용 시간을 하루 10분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타이머를 설정해놓고 10분이 지나면 강제로 앱을 종료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3일만 버티면 습관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SNS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십시오. 내 삶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십시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물 2리터 마시기, 계단으로 오르기 같은 사소한 것들이라도 매일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게 자존감 회복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이것 하나만 한다고 정하고 저녁에 그걸 해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상담사든 누구라도 좋으니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죠. 정신건강 상담도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건강검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십시오. 연봉이나 직급, 학벌 같은 외적 기준으로만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노트를 펼쳐놓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대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1년 전보다 성장했습니까? 한 달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연락했다 같은 것들이요. 이걸 2주만 해도 뇌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이 생기고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자존감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우울감이 감소하는데 무엇보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80점만 해도 충분하고 60점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대출 금리 인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같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고요. 단순히 상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심리 치료를 묶은 패키지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청년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지 말고 워라밸을 보장해주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게 성공이고 억대 연봉 받는 게 성공이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공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도 성공이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성공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거울을 보기 싫고 사람 만나기 두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청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죠.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상처이기 때문에 회복도 시간이 걸리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어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